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이 신종 코로나 이게 장기화되면 이번 총선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전염병이 돌면 정부 여당이 타격을 받죠. 그리고 총선에도 영향을 받고. 예. 네. 꼭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선거운동 양태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선거운동 양태는 이번 기회에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오히려 네. 사람 안 모이게. 네, 그렇게 모여도 이제 지역 가보시면 그렇게 모여서 하면 똑같은 분들 두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근데 이건 이제 별개의 얘기고 글쎄요. 중요한 건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길 바랍니다. 영향 아무래도 크겠죠, 선거에. 근데 이거 국민 안전 뭐 건강 이 문제를 놓고 선거 유불리 따지는 거는 진짜 안 했으면 물론 좋겠는데. 뭐 저도 좀 유불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거 운동 양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고요.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제 여당에서 더 훨씬 이제 긴장하고 뭐 이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큰 이제 무리 없이 그나마 좀 잘 관리를 해내면 그거는 정부 여당이 당연한 일을 한 거고 네. 이게 좀 막 안 잡히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정부 여당은 좀 타격이 되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게 또 정계 개편이 현재 특히 야권 쪽에서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게 하나하나의 이벤트와 또 매 계기마다 국민적 주목과 관심을 끌어야 무슨 효과가 있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이 감염증 때문에 뒤숭숭하면 그것도 영향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걸 전달하는 매체는 또 상당히 다양하게 SNS도 있고 요즘은 뭐 그 채널 TV 채널도 엄청 많아서 또 골라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관심에 따라서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갖고 이제 많이 묻힌다거나 그거는 뭐 꼭 그럴 것 같지는 그래요. 저는 주목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떨어지는데 네. 그래도 뭐 창당대회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네. 사람들의 관심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어때요? 지금 보수통합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약간 피곤해지려고 그래요. 아니 진수희 전 의원이 피곤해지면 안 되죠. 지금은 당사자신데. 아주 막바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초읽기에 들어가서 뭐 되는 쪽이든 안 되는 쪽이든 파토가 나는 쪽이든 그 이번 주말 그 2월 10일 정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완전 데드라인인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글쎄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진수희 전 의원 이제 원래는 같이 계시다가 탈당하셔서 바른미래당 활동하시다가 지금 다시 만약 합치게 되면 당장부터 며칠 안 남은 그 선거에 원래 계시던 그 지역구에 또 그쪽 당에서 뛰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긴 있죠.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정리가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요. 세우는 기준이나 룰이나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조금 분류를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룹핑을 해놓은 다음에 각 그룹별로 적당한 방식으로 뭐 전략 공천을 하는 지역, 뭐 단수 추천을 하는 지역, 또 경쟁자가 있을 경우 경선하는 지역, 여론조사해서 너무 격차가 나면 그냥 단수로 가고 아니면 팽팽하면 그냥 그 여론조사를 하고 근데 여론조사도 아마 뭐 당원, 국민 이게 나누지 않고 그냥 전 주민 대상 그 여론조사 하는 방식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거는 일단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공천관리위원회 가기 전에 뭐 예를 들면 당대당 통합 논의 뭐 황교안, 유승민 마지막 단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거기서 뭔가 이렇게 지분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유승민 전 대표는 굉장히 담백한 분인데 지분 얘기는 지금 서로 하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말은 저는 그대로 믿고 싶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당 현역 의원들하고 세보수당의 현역 의원 물론 숫자 차이도 엄청 크긴 하지만 이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고요. 당연하죠. 워낙 거기 있던 데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세보수당은 그래서 약간 보완제지 충돌되는 지역은 그렇게 없는. 않다.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잘 진행 안 되죠. 밖에서 보시기에 어때요? 잘 진행 안 되고 어쨌든 통합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크게 지분 없는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기득권, 그러니까 많이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대폭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세보수당 쪽에 국민 소구력이 큰, 중도 소구력이 큰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하여 진수희 의원님도 그런 거고. 그러면 그거를 높이 평가하고 지분 뭐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신설 통합 방식을 천명하고 대폭 세보수당 쪽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쪽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러면 아주 세세한 지분 나누기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중도 소구력이 있는 세보수당 의원들이 뭐 경선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쪽에 당원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의원은 담백한 스타일일 뿐만 아니라 대의 명분을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보수당이 괜찮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의 명분. 그리고 사실 면 빠지지 않게 통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저보다. 제가 실무를 여러 번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밖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만든다는 이른바 안철수 신당, 뭐 당명을 일단 그거는 못 쓰게 됐다고 하긴 합니다만, 중앙선관위가 그 이름은 안 된다고 또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움직임이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남은 분들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하나로 합쳐가는 것 같고 맞죠? 굉장히 쉽게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거는? 저는 호남신당은 아주 빨리 추진력 있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있는 것보다 어쨌든 호남신당이라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요. 지금 대한신당이나 평화당은 돈이 필요한 당이고 이쪽은 돈이 있고 현역 의원이 필요한 그 이해관계가 쫙 맞아떨어져서 15일 국고보조금 나오기 직전에는 통합을 한다는 거죠. 아까 일부 시간에도 정리했지만 20석 이상을 유지하는 것과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의 국고보조금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애초에 국고보조금의 반을 잘라내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나눠주니까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2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가 되면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됩니다. 선거구제 획정. 이때 확실한 지분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별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뭐 대한정당이라든지 평화당이라든지 등등 손학규 대표 쪽도 마찬가지고 이해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 통합은 빨리 추진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신당은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 시즌2 뭐 거의 그렇게 되어가는 거고 안철수 신당은 완전히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바른미래당에 계시던 의원들은 합류할 분들이 꽤 계실 거고 그죠? 그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명? 왜냐하면 지역구인 권은희 의원은 자유로운데 저는 손학규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 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있을 때도 안 해줬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안철수 신당 만들어지면 현역 의원은 어쩌면 권은희 의원 혼자 될 수밖에 없는. 아니 근데 지금 기존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다음 총선에는 어쨌든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는 당 쪽으로 출마하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하여튼 의원 탈당을 해야 되니까 의원 배치 떨어진 상태에서
소위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철수 신당은 의원 한 석 있는 정당으로 그 투표용지에서 번호에서는 저 밑에 아래쪽에 이제 뿐만 아니라 그 5월 30일까지가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돼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함께하기 위해서 의원직 사퇴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의원들이 그렇죠. 그 해당 의원들이 그래서 어쨌든 다들 고민이 많을 알겠어요. 것 같긴 한데 예. 안철수 신당은 저는 이름도 못 쓰게 되고 안철수라는 이름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가시밭길이 시작돼서 예. 이후의 행보가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1단계 안철수 신당으로 교섭단체 확보 2단계 대권으로 가는 그때 연대를 해보는 요 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렇게 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보수 통합 쪽에 그쪽으로 갈지도 모른다. 갈 수도 있고 또 국민의당 어게인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호남 쪽으로 네, 다시 네. 합류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최경환 의원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대한신당에 계시죠. 예,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에서는 아주 되게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제 저랑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가 오늘 기사화된 네. 건데요. 네. 네. 호남 민심이 완전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떠났기 때문에 네. 그분하고는 같이 못한다. 그분은 보수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렇게 기사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맹주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수 쪽에서는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나오신 분들 그분들의 어떤 그 합당 여부가 이제 달려 있는 거고 기타 호남 정당 그다음 안철수 신당 등의 포진이 이제 갖추어지는 건데 뭐 너무 섣부를지 모르지만 지난번 총선에는 이른바 국민의당 돌풍으로 해서 제3당이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했잖아요. 네. 이번에 어떨 것 같으세요? 짧게 한마디씩만. 우리 최민희 전 의원. 정의당이 일정 포지션 차지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양극화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 이건 우리들이 다 바라던 바는 아닌데 네.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게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기존의 자유한국당. 네, 그러니까 당 그 이름 통합신당이죠. 바꾸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태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흡수통합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통합 보수신당하고 민주당 쪽으로 좀 이렇게 몰리지 양극화.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지금 호남 쪽의 당과 안철수 당은 큰 효과 받기 어렵다라고 보신다.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뭐 저도 대부분 동의해요. 그 거대 양당 그 구조로 가고 거기에 정의당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증가, 의석 증가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호남신당은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이랑 1대1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면서 과연 거기서 몇 석이나 건지는지 그렇게 성적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인데 우리 진수희 전 의원도 미래한국당 같은 자유한국당의 이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그동안은 좀 비판적이셨지만 이젠 또 비판하기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자체만 따로 떼놓고 보면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전체를 놓고 맥락을 보면 뭐 애써 제가 그 디펜드를 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약간 정당방위의 성격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효과 좀 있을까요? 효과는 저는 일정 부분 있을 것도 보신다.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효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정의당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정의당이 생각보다 약진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그렇죠. 비례는 정의당을 찍었거든요. 이게 좀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한테 몰아주고 싶다.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구도 그거 안 하잖아. 이제 연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민주당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들이 어쩌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한 지지자 정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아직 그런 것이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른바 자매정당, 위성정당을
어떻게 볼 것인지 법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그 남은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네요. 아니 22대 선거에서는 이 현상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없어야죠. 봅니다. 없으니까 법적인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